중화 적정이란 중화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염기의 농도를 알아내는 방법이야. 자, 실험 장치를 먼저 설치를 해보자. 스탠드를 이렇게 세워두고 스탠드에 뷰렛 클램프를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뷰렛 클램프의 집게를 열어서 뷰렛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 뷰렛. 자, 뷰렛의 끝부분이 삼각 플라스크의 입구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다 됐거든? 이 삼각 플라스크 안에는 농도를 모르는 미지, 산 또는 염기의 부피를 피펫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취해야 해. 그리고 지시약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주는 거야. 뷰렛에는 표준 용액, 용액의 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염기 또는 산 표준 용액을 정확하게 취해서 넣어줘야 해. 그리고 이 뷰렛의 콕을 열어서 이 뷰렛에 있는 용액을 삼각 플라스크 안으로 조금씩 넣어주면서 완전히 중화하는 데 필요한 부피를 측정을 해내는 거거든. 이때 이 삼각 플라스크를 잘 흔들어 주어야 돼. 용액이 골고루 섞이도록 잘 흔들어 주면서 실험에 임하는 거야. 물론 교반기와 자석을 활용하면 용액이 자동으로 잘 섞이도록 해줄 수도 있어. 자, 그러면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자, 여기에서 미지 산 농도를 모르는 염산 수용액을 피펫으로 정확하게 취해서 20ml를 삼각 플라스크 안에다 넣어 주었다. 로 가정을 하고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주었어. 산의 몰농도를 구하려면 염기 표준 용액을 사용을 해야겠지? 이때 0.1몰 농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이 뷰렛에 25ml 정확하게 취해서 넣어 주었어. 자, 이제 이 뷰렛의 콕을 열어서 수산화나트륨이 이 삼각 플라스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때 용액이 잘 섞이도록 흔들어 주어야겠지. 그리고 용액의 색이 무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화될 때, 완전히 중화될 때 이 필요한 염기의 부피를 알아내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낼 때 처음에 이 수산화나트륨을 용액 속에 넣어주면 처음에 막 들어왔을 때 붉은색을 띄웠다가 붉은색이 흔들면서 사라지게 되거든. 그런데 완전 중화가 일어나는 지점, 이 중화점에 가까워지면 이 수산화나트륨이 들어오고 순간적으로 붉은색을 띄웠다가 용액이 섞이면서 이 붉은색이 사라지는데 사라지는 속도가 아주 느려. 그러면 이때부터는 뷰렛의 콕을 열었다 잠갔다 하면서 한 방울씩 천천히 가해주고 용액이 완전히 섞일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렸을 때 중화점을 지나는 순간 용액이 완전히 섞여도 붉은색이 사라지지 않고 용액이 붉은색을 띄었을 때 그때를 우리가 중화점으로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자, 무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화될 때 그때 뷰렛의 눈금을 읽어봤더니 15ml였어. 자, 그럼 이걸 통해서
x를 구해보도록 하자. 같이 볼까? 뷰렛의 눈금이 15ml였다라는 것은, 자, 수산화나트륨 25ml에서 15ml가 남았다라는 것은 NaOH가 10ml 반응을 했다라는 거야. 자, NMV 공식을 이용하는 거야. N2, M2, V2. 자, 산의 가수는 염산이기 때문에 1이 되겠지. 몰농도는 모르고 부피는 20ml였어. 자, 염기의 가수 1 곱하기 몰농도 0.1몰농도, 부피는 10ml. 이렇게 해주면 x는 0.05몰농도라고 구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니? 자, 여기에서 아까 중화점을 설명을 했었거든. 중화점이란 완전 중화가 일어난 지점, 즉 수소이온의 몰수와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같아서 완전히 반응한 지점을 얘기를 하는 거야.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이 만들어질 때 중화열을 방출을 하거든. 이 반응이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중화열이 방출이 되면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용기가 따뜻해지겠지. 자, 여기까지 중화 적정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자. 적정 모형을 살펴보자. 비커에 염산 수용액이 있고 여기에 수산화나트륨을 조금씩 가해 주었을 때의 변화를 살펴보는 거야. 자, 비커에 염산 수용액이 있었어. 그 안에는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가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고 용액 속에는 나트륨이온과 수소이온, 염화이온이 있게 되지. 자, 계속해서 이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가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고 용액 속에는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 존재를 하게 되지. 자, 여기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더 가해보자. 비커에서는 이 수산화이온과 반응할 수소이온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중화가 일어나지 않고 넣어준 만큼 용액 속에 이온이 증가를 하게 되겠지. 자, 여기에서는 중화가 일어났고 중화가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중화가 일어나지 않지. 자, 이것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자. 먼저 액성을 살펴볼까? 첫 번째 비커는 산성이지 수소이온이 있기 때문이야. 자, 두 번째 비커는 용액 속에 아직 수소이온이 남아있기 때문에 산성이 되는 거지. 세 번째 비커는 중성. 자, 네 번째 비커는 수산화이온이 있지. 염기성. 자, 용액 속에 있었던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완전 중화가 일어난 지점, 이때를 중화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BTB 지시약을 사용을 했다면 용액의 색깔이 어떻게 될까? BTB, 이때는 노란색, 초록색, 푸른색 이렇게 되겠지?
자, 전체 이온수를 같이 한번 살펴보자. 가 비커에는 하나, 둘, 셋, 넷 이온이 4개가 있지? 수산화나트륨을 더 넣어주어도 용액 속에 있는 이온의 수는 변함이 없어. 자, 중화점에서도 비커 안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는 4개가 되지. 그런데 중화점 이후에는 수산화나트륨이 들어왔을 때 더 이상 중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 들어온 수산화나트륨이 그대로 용액에 첨가가 되기 때문에 이온의 수가 증가하게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 전체 이온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처음 수용액 속에 들어있던 이온의 수가 중화점까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거야. 자, 하나 더 살펴볼까? 단위 부피당 이온수. 자, 이온의 수를 부피로 나누어 주면 단위 부피당 이온의 수를 알 수가 있겠지. 자, 중화점까지는 이온의 수가 똑같은데 용액의 부피가 늘어나고 있잖아. 그러면 단위 부피당 이온의 수는 감소하는 거지. 감소하다가 자, 중화점에서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런데 중화점 이후에는 다시 증가함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이해가 되니? 자, 중화점을 확인하는 방법. 3가지. 첫 번째, 지시하게 색 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중화열이 방출이 되기 때문에 용액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어 있어. 이 중화점에서 온도가 가장 높다가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중화열이 방출되지 않고 차가운 용액이 들어와서 섞이니까 온도가 다시 내려가게 되는 거야. 즉,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 바로 중화점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세 번째, 전류의 세기를 측정을 하면 중화점에서 단위 부피당 이온의 수가 가장 낮거든. 중화점에서 이 전류의 세기가 가장 낮다라는 거야. 이러한 것을 통해서 중화점을 확인해 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온수의 변화를 한 번 더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하자. X축은 가해준 수산화나트륨의 부피, 그리고 Y축은 이온수라고 해볼게. 자, 처음 비커 속에는 염화이온이 있는데 이 염화이온은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그 이온의 수가 변화가 없지. 나트륨 이온도 마찬가지야. 자, 나트륨 이온도 구경꾼 이온이지. 처음에는 비커 속에 없지만 이 수산화나트륨이 가해짐에 따라서 비커 속에 점점 증가를 하게 돼. 자, 나트륨 이온수의 변화를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하자. 자, 이 지점.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의 수가 같은 이 지점이 바로 중화점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수소이온 수의 변화를 살펴볼까? 수소이온은 처음에 염화이온과 같은 개수만큼 있었는데 중화점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지. 수소이온. 그리고 수산화이온은 넣어주는 족족 수소이온과 반응해서 사라지게 되므로 중화점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그 이후에 증가를 하게 돼. 자, 이게 수산화이온이 되겠지. 이 지점이 중화점이다. 그럼 이 지점은 뭘까? 이 지점은
중하점의 절반이 되는 그런 지점이지. 이 중하점의 절반이 되는 그 지점에서는 나트륨이온과 수소이온의 수가 같다라는 거야. 바로 이 나비커를 의미하는 거지. 어때? 이렇게 살펴보니까 중하 적정이 잘 이해가 되니? 선생님이 가볍게 준비한 문제 두 가지 같이 살펴보자. 먼저 이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0ml에 염산 수용액 15ml를 첨가했을 때 혼합 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을 다음과 같이 나타낸 거야. 이것을 해석해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염산 수용액의 단위 부피당 이온 수가 몇 대 몇인지 한번 계산해 볼래? 두 번째 문제는 염산 수용액,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각각 다른 부피로 혼합을 한 거야. 가는 30, 20을 혼합한 용액이고 나는 10, 40을 혼합한 용액이야. 혼합 용액 속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가 가와 나가 N으로 같거든. 이걸 통해서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몇 대 몇인지 계산해봐. 다 계산했니? 자, 정답은 1대 1, 4대 3이 되겠지?